피선주 씨가 동거남 살인 용의자라고 옥상으로 친아버지를 알려준다고 불러냈다니. 가까이에 있다던 친딸이 바로 너였어, 선주야. 내 딸은 살인범이 아닙니다. 오늘은 피선주의 누명을 풀어주고 드디어 감격적인 부녀 상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상아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친아버지를 죽이고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다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인데요. 심지어 진상아는 동거남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피선주에게 누명을 씌우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형사님들, 피선주 씨는 조사해 보셨나요? 그날 동거남 씨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피선주가 옥상에 있었거든요. 제가 피선주랑 통화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동거남 씨 통화 기록 그런 것도 한번 뽑아보세요. 제 생각엔 동거남 씨가 피선주를 만나러 가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피선주가 살인범으로 제일 유력하지 않겠어요? 진상아는 경찰들 앞에 거짓된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피선주가 뒤집어 씌우고 대신 감옥에 보내버리려는 아주 못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동거남을 최초로 발견한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았던 피선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선주 씨,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을 고발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용의자로 신문 받으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용의자라뇨? 동거남 씨를 죽인 범인으로 누가 저를 증언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자세한 건 서로 가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게도 경찰들은 진건축 팀장실에 찾아와 피선주를 데려갔고 김소우 또한 황당함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진건축 본부장이고 증언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소우는 걱정하는 피선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선주 씨, 걱정하지 말아요. 선주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날 있었던 일만 정확하게 말하면 곧 누명이 밝혀질 겁니다. 과학수사대까지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갔잖아요. 제가 선주 씨 곁에 있을게요. 진건축의 김소우 본부장과 피선주 팀장이 잡혀갔다는 소식은 결국 진중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피선주 씨가 살인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야?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내 회사로 가보겠네. 진중배는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진건축에 빠른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거남의 타살 소식은 진중배에게도 충격이었죠. 동거남, 그 사람은 내 딸이 누군지 밝히려고 했어. 그런데 그 타이밍에 우리 회사에서 죽었다니. 내 딸이 누군지 알려주려다 죽은 게 분명해. 미안합니다, 동거남 씨. 진중배는 책임질 가족 하나 없는 동거남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친딸의 손에 죽었으니 너무나 원통해서 아주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친아비를 죽인 진상아와 심순애. 그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심순애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한만은을 이용했고 진상아는 피선주의 인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벌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진중배는 피선주가 어째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건지 알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죠. 안녕하십니까? 저 진건축 대표 진중배입니다. 저희 회사 팀장이 지금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피선주 씨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이쪽입니다. 진중배는 수척해진 피선주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선주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괜찮습니까? 대표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피선주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피선주 씨가 엮였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뇨? 대표님도 동거남 씨를 아세요? 알다마다요. 동거남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통화하셨다고요? 아닌데. 동거남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저예요, 대표님. 동거남 씨가 피선주 씨랑 통화를 했다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습니까? 동거남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한마는 씨 둘째 딸 피선주 맞냐면서 말이에요.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말해주겠다고. 30분 뒤에 진건축 옥상에서 보자고 했는데 온다던 그분이 안 나타나셔서 찾으러 가봤죠. 전화를 계속 걸었더니 벨소리가 계단에서 들리더라고요. 어쩌다 계단에서 돌아가신 건지, 저한테 해주시려고 했던 말이 뭔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 제가 여기에 이러고 잡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대표님한테는 왜 전화를 했을까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피선주 씨, 동거남 씨가 찾아주겠다던 친아버지. 아무래도 그게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날 동거남 씨랑 전화한 이유도 같아요. 내 딸이 아주 근처에 있었다면서 잘 자랐다고. 너무 착하게 잘 컸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내 딸이 누군지 말해주겠다 했는데. 선주야, 내 딸이 너였다니. 대표님이 제 친아버지시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심순애가 내 딸을 어디에 버렸나 했더니 한마는 씨 집이었던 거야. 은혜를 가로채는 걸로도 모자라서 내 딸까지 갖다 버렸다니. 인간의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내 딸이 살인 용의자로 여기 잡혀 있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경찰관님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진중배의 단호한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고 눈빛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통화한 시간이 떡하니 있는데 그 시간에는 이미 동거남 씨가 사망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게 아닙니까? 진중배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들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주장에 경찰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도대체 누가 내 딸을 모함했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여기 가둬두셔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한테 말씀하시고 내 딸은 당장 풀어주십시오.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깊이 묻어났습니다. 권위 있는 그의 태도에 경찰들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죠. 진중배의 도움으로 피선주는 결국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피선주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경험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보호가 그녀에게는 새롭고 따뜻한 느낌이었는데요. 도대체 피선주가 어떻게 버려져 살았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진중배는 한마는을 만나야만 했죠. 갑작스러운 만남 요청에 한마는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내 너를 찾았다니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진중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피선주의 작은 한마디에 진중배의 가슴은 더욱 벅차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다렸던 소리였는지 진중배의 눈물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할 이야기가 참 많았죠. 가짜 쪽지에 속아 피선주가 남편의 사생아인 줄 알고 키워온 한마는도 그녀의 인생에도 많은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딸을 위해 헌신해온 숭고한 모성애가 빛났는데요. 심순애에게 속아 진상아를 자신의 딸이라 믿으며 살아온 진중배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정말 한마는에게 죽어서도 다 갚지 못하는 은혜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마는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자리 잡았고 이제부터라도 선주와 한마는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동거남의 죽음과 진중배가 친부임이 밝혀지고 나서야 애를 버린 범인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베일을 벗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심순애는 그 시간 또 진상아와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악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는 심순애의 모습은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동거남 그 인간이 죽었어. 어떻게 해? 진상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상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동거남이 죽어? 어쩌다? 심순애의 눈이 커졌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죠. 그게 엄마 말 듣고 말리러 갔는데 그 인간이 엄마랑 이야기한 녹취 파일을 손에 쥐고 피선주한테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제발 달라고 사정하는데도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 나는 그냥 그 녹음기만 뺏으려고 했을 뿐인데 계단에서 지 혼자 굴러 떨어지더니 죽어버렸어. 내가 그 손에서 증거는 빼오긴 했는데 나 이러다 잡히는 건 아니겠지? 진상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불안과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근데 전남진 그 인간이 내가 그 인간 죽이는 장면을 찍고 있었어. 나보고 이혼 안 해주면 그 영상 경찰에 넘겨버리겠대. 일단 경찰에다 피선주 조사해보라고. 걔가 범인인 것 같다고 해놓긴 했는데 피선주한테 뒤집어 씌울 방법 없을까? 자신의 범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진상아의 계획에 양심의 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니, 그럼 전남진이 자기의 엄마라고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정말 어떻게 해? 내 인생 다 망했어.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상아야, 진정에 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거야. 사채도 결국 다 갚았잖니. 심순애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죠. 우리 모녀 이미 쫓겨날 뻔한 것도 네 아버지가 타이밍 좋게 기억을 잃는 바람에 살았고 말이야. 이번 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심순애의 눈빛에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냉정한 계산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일단 피선주한테 뒤집어 씌웠다니 그건 너무 잘했다. 동거남 그 자식도 죽었으니 이제 전남진만 해결하면 넌 영원히 진중배 딸이 되는 거야. 심순애의 계산적인 말에 진상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죠. 일단 피선주 물건 뭐라도 훔쳐서 현장 근처에 가져다 놓고 와. 엄마는 그동안 전남진을 그놈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마. 심순애의 지시는 명확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심순애의 말을 따라 밤에 몰래 회사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움직이는 진상아의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았는데요. 하지만 피선주의 방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진상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진상아, 너한테 또 당할 줄 알고. 진중배가 이미 손을 써두었는데 거기에 진상아가 딱 걸리고 만 것이죠. 모니터로 진상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던 진중배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이구나. 선주한테 누명을 씌운 게 진상아 너였어?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게냐? 정말 동거남 네 아버지를 죽인 게 상아 너란 말이냐?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키웠던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진중배는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애지중지 키워온 진상아가 벌이는 행동에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더는 딸로 품고 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이제 진실은 모두 밝혀졌고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진상아가 돌아오는 동안 심순애는 전남진을 죽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서운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냉혹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전남진이 가지고 있다던 영상 증거부터 지워야겠어. 심순애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범죄를 위한 계획이 하나둘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전서방 회사에 뒤숭숭한 일이 있어서 피곤하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특별히 맞춰온 한약이야. 쭉 들이키고 우리 상아 한 번만 봐주게.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당황해서 실수한 거야. 악의 씨앗은 결국 악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고 심순애와 진상아의 잘못된 선택들이 이제 그들 앞에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한약을요? 그리고 실수요? 사람을 죽인 게 실수입니까? 숨막히는 침묵이 방 안에 흘렀고 전남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테니까 거기 두고 나가세요. 저 씻을 겁니다. 전남진은 최대한 담담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30분 뒤에 와서 그릇 가져가겠네. 비싼 거니까 꼭 마시게. 심순애의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도끼를 전남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전남진은 한약을 계속해서 먹으라는 심순애의 말이 너무나도 수상했는데요. 그의 직감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고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설마 하는 마음에 화장실에 한약을 다 버리고 먹은 척 침대에 누웠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지만 전남진은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잠든 척 연기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자 방문에 귀를 대고 있던 심순애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심순애의 얼굴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약이 효과가 잘 들었나 보군. 전남진이 정말 의식이 없는 게 맞나 몇 차례 확인해 본 심순애는 전남진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죠. 심순애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서두르는 모습이 그녀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죠. 잠든 전남진의 핸드폰을 가져다 지문도 풀고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심순애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죠. 됐어. 이걸로 이제 상아를 협박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도 이놈이 목격자니까 없애야겠지. 이 집에서 죽였다간 의심을 살 테니까. 이놈은 집 밖에서 처리를 해야겠어. 자는 척하며 심순애의 말을 다 듣고 있던 전남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얼어붙은 듯했고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무서운 것들. 아주 살인마의 그 딸도 살인마였어. 여기서 하루만 지체했다가는 나랑 엄마랑 둘 다 죽겠어. 전남진은 다음 날이 되자마자 왕연애를 데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두운 새벽녘 전남진은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엄마 당장 나오세요. 이 집에서 도망가야 돼요. 전남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죠. 남진아 싫다. 너 나 내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왕연애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아, 아니라고요. 여기 있으면 그 여자들 손에 아들 죽어요. 당장 경찰서 가게 나와요. 전남진의 절박한 외침에도 왕연애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짐도 못 쌌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도배도 싹 해놔서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얘. 아, 엄마 제발 안 된다고요. 전남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고 이대로 지체했다가는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그 집의 물건도 다 놓고 왕연애와 곧장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경찰님들, 저 살인자 신고하러 왔습니다. 동거남 죽인 인간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장 진상아 잡으세요, 당장. 전남진의 호소에 경찰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급박한 상황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순애가 없앤 줄로만 알았던 영상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쥐새끼 같은 전남진이 바보도 아니고 진상아가 자신의 핸드폰에 손을 댈 지울 거란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삶의 기로에서 전남진도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이미 전부터 진상아 몰래 이력서를 쓰며 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전남진은 영상을 인터넷 클라우드와 이곳저곳에 복사해 옮겨두었었죠. 진상아가 범인인 거 맞네. 당장 출동하자. 경찰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긴급 출동을 준비하는 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남진은 진상아를 신고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세상에, 진상아 그 미친 것. 어떻게 지 애비를 죽여. 왕연애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공포가 교차했는데요. 지현애미가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뻔했네. 기가 막혀. 소름 돋는다. 남진아, 이거 봐라 얘. 네 팔자 네가 꼬았다. 그러니 지현애미랑 잘 살 것이지. 그럼 가만히 있어도 진건축 사위에 부인이 로또 물어와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이게 뭔 꼴이야.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전남진은 정말 모든 것을 잃었죠. 직장도 부인도 심지어 딸 지현이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선주야, 변호사한테 연락 왔는데 전남진이 지금 경찰에 영상을 제출했다고 하는구나. 상아, 그게 진범이 맞았어. 지금 경찰서에 잡혀갔다는구나. 네 누명이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 고생 많았다. 진중배의 말에 피선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래도 상아랑 정 많이 드셨을 텐데. 피선주의 따뜻한 배려심이 묻어나는 질문에 진중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잘못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상아랑 내 관계는 좀 더 흘러가는 대로 놔두어야 될 것 같구나.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동거남을 죽인 진범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라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하다하다 어떻게 친부를 죽이는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사이코패스적인 정신머리는 심순애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이제 줄줄이 굴비처럼 심순애도 지난날의 죗값을 받아야겠죠? 모녀가 쌍으로 감옥에 가게 될 테니 외롭지는 않겠습니다. 친절한 선주씨. 곧 있을 선주와 진중배의 감동적인 만남을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딸의 감동적인 재회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